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편입영어 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 김지희입니다. 이 소개 영상은 독학사 과정뿐 아니라 편입영어 시험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실까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얘기 드리면 편입영어 시험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출제하고 관리하는 수능 시험하고 달리 각 대학이 개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편입영어 시험을 출제했다가 이제는 폐지하고 대신 토플이나 탭스 시험을 요구하는 공인영어 시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다행히도 편입영어 시험을 지금 출제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편입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대학이 개별 출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대학별로 문항수와 제한 시간 그리고 문제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되시라고 예를 제가 3개 학교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30문항 60분에 문법, 논리, 독해를 내고요. 성균관대는 50문항이죠. 많죠? 그리고 90분 주어지고 이제 어휘가 하나 더 추가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휘 파트라고 볼 만한 문제가 따라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아주 최근의 유형만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인하대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 특히 인하대를 꼽은 이유는 독특하죠. 독해만 40문항을 내고 80분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개 학교만 예를 들었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강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문항수에 비해서 제한 시간이 곱하기 2라는 계산이 나오죠. 30문항에 60분, 40문항에 80분. 근데 중간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면 50문항인데 90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 암산해 보시면 2배가 안 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묻고, 실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독해 지문 길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시간, 이 간단한 자료만 보셔도, 성균관대는 조금 힘들다기보다 좀 어렵겠구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어떤 정보는 바로 이제 과정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쉽게 얻으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당연히 타 학교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리부터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히 성균관대는 어휘, 문법, 논리 완성, 그리고 독해 이렇게 4가지 파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좀 생소한 이름이 보이죠? 어휘다, 문법이다, 독해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주 들으셨을 텐데 편입영어를 수업을 일단 시작하면 듣게 되는 과목이 바로 논리완성이란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모르는 어떤 유형이 아닙니다. 이 논리완성 유형은 사실 수능에도 있어요. 바로 빈칸 채우기, 빈칸 완성 문제인데 요거는 문법에도 빈칸 완성 문제가 있고 어휘에도 빈칸 완성 문제가 있는데 차이점은 문법하고는 달리 내용에 관련된 걸 채우는 거고요. 어휘 문제하고는 다르게 요거는 한 문장이 아니라 3개 내지 5개의 문장 내에서 그 문맥을 가지고 추리하는 거. 혹은 조금 더 길어지면 굉장히 긴 단락을 주고 그 단락에 어울리도록 그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나 아니면 조금 긴 구의 형태의 내용을 선택하도록 우리 유도하는 문제로 사실은 요거는 어휘 파트와 독해 파트 사실 관련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 출제할 때도 얘만을 위한 섹션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나씩은 어떻게 내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순서대로 어휘를 보시면은 어휘는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짧은 문장을 주고 좀 고급 어휘죠. 예전에 수능에선 들어보지 못하는 아주 고급 어휘를 사용한 문장을 주고 밑줄 친 다음에 이것과 같은 뜻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학교에 따라서는 대부분은 유의어, 비슷한 뜻의 단어를 찾으라 이렇게 하는데 몇몇 학교들은 갑자기 반의어를 찾으라는 꼭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 읽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내일 수도 있는 학교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휘의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아까 논리 완성의 경우처럼 빈칸 완성인데 요거는 이제 어려운 수준의 어휘를 이제 짧은 문장 제시하면서 빈칸에 집어넣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적인 파악도 필요해서 독해하고도 역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논리 완성하고도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문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제가 써드린 문장 제서술은 좀 독특한 유형인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빈칸 완성은 이제 어법상 알맞은 형태 고르기 문제예요. 어떤 문장 내에서 예를 들어 사용하다 use란 동사를 지금 여기서는 ing 형태가 좋아요? 아니면 is using이 좋아요? 뭐 used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문제이고요. 뭐 짧은 거부터 긴 유형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류 부분 선택이라는 문제는 이제 좀 긴 어떤 문장을 주고 밑줄 4개나 5개 친 다음에 이 중에 틀린 어법상 틀린 곳 찾으세요라는 문제 유형인데 역시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게 역시 일부 학교가 갑자기 맞는 부분 찾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다 틀리고 한 개가 맞으면 그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덥석 A 보기부터 보시고 틀려서 어법상 틀려서 개를 고르고 그냥 흐뭇하게 나오시는 실수를 하실 때 있어요. 역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학교별 출제 유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부 유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소하실 수 있는 문장 제서술 얘기인데 요 제목으로 특히 섹션을 아예 마련하고 물어보는 학교는 한국 외국어대예요. 근데 어떤 유형이냐면 예를 들어 실제 영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제가 한국말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 가지 문장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밤새 눈이 내린 줄 내가 몰랐네. 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야 비로소 밤새 눈 내린지 내가 알았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바로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일찍이 문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문법이 조금 발전해서 글 읽기에 사용되면 우리가 구문 공부, 구문 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미 맛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법 파트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아예 4가지 영역이 아니라 5가지 영역에서 따로 빼기도 하는데 많은 학교가 이걸 대놓고 묻는 학교는 많지 않아서 한국 외국어대 빼고 대놓고 묻는 학교 많지 않아서 그냥 여기다 포함시켰고요. 대신 여러분들 이 문장 제서술은요, 사실 한국 외국어대만 묻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길게 든 이유가 뭐냐면, 요 유형이 실제 모든 학교 독해 문제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우리 내용일치 문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장 제서술이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지문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판박이해서 내용일치 문제인데 보기 하나로 넣진 않잖아요. 실제 그렇게 내면 우리 성의 없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성의 없게 출제했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바로 내용일치 문제 할 때 본문에 있던 어떤 내용을 이제 주어 등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구문제체를 바꾸거나 아예 어떤 문장 구조를 어떤 변형해서 우리가 내용일치 보기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제서술은 실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독해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요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제가 일부러 넣었네요. 안 까먹으려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9개 내지 10개 학교에 지원. 이런 말은 제가 왜 썼냐면 바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학교의 유형을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얘는 독해가 많이 나오네 해서 독해만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다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골고루 다 묻는 학교들도 껴서 여러분들이 9개, 10개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무래도 어휘 문법 부분이 분량이 적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어휘 문법을 우리가 빼고서 합격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어휘 문법은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이제 학교별 문항수 얘기하면서 좀 더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시죠. 학교별 문항 구성.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다가 제가 잠시 중단하고 실제 보자라고 하면서 열었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성균관대가 총 50문항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거기 이제 어휘, 문법, 논리 완성, 독해 네 가지 다 골고루 내는데, 실제 들여다보니 어휘와 문법은 5문항씩만 내고, 논리 완성은 그거의 2배, 10문항, 나머지 여러분들 전체 문항의 한 60%를 독해를 낸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논리 완성도 독해의 한 변형, 어떤 세부적인 어떤 파트다라고 봤을 때는 독해에 관련된 문항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잠깐 비교해 보면 똑같이 50문항을 내는데 성균관대 대비 어휘가 조금 더 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논리 완성수와 독해수를 조금 맞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중앙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중앙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문항수 제한 얘기할 때는 제한 시간 얘기할 때는 안 나왔던 학교인데, 자, 얘는 어휘 9문항, 문법 3문항, 논리 완성, 독해를 똑같은 개수로 맞춰서 총 40문항을 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마지막 이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 이 안에서 표만 관찰해 보면 중앙대 문항수도 적고 독해 논리가 괜찮아 개수가 적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아주 난이도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바로 논리 완성과 독해 부분의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어휘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어휘들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어휘도 9문항이나 나오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고 다른 학교들이 좀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낼까 말까한 phrasal verb라는 게 있어요. 구동사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거를 아주 작정하고 내는 학교여서 여러분 어휘 공부하실 때 또 얘만을 위해서 또 한번 복습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 학교 모두 아무래도 논리 완성과 독해의 전체 비율이 치중돼 있죠. 자, 그러면 얘만 공부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조금 늦춰서 공부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까 하려다 말았던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합격하려면 합격 점수 현행받고 학교마다 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초 합격 또는 추가 합격 이런 정도 노리려면 실수로 한 3-4개를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비중이 높은 이 문항수가 많은 논리 완성 독해에서 실수로 3-4개 충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앞쪽에서 어휘하고 문법에서 다 맞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또 얘네들은 푸실 때 정확도 맞아야 되는 어떤 과제도 있지만 빨리 풀어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초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논리 완성과 독해에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바로 어휘와 문법을 그냥 바로 문제 보는 즉시 답이 보일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결합해서 얘기 나누면 이제 공부하실 때 바로 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 문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 독해만 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좀 좁아져요. 아까 제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독해만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기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편입영어 시험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미처 못 드렸는데 지금 얘기 드려도 괜찮아요. 편입영어 시험의 수준은 우리가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시험이 수능영어일 텐데, 수능영어하고 정확히 우리가 딱 대놓고 비교할 수 없는 점도 있어요. 왜냐면 문제 유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래도 그 안에 사용된, 그 문제지 안에 사용된 어휘 수준이며 문장의 길이, 또 독해 지문의 길이, 이런 것들을 제가 견주해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수능보다 당연히 쉬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정도인 학교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수도권의 7개, 8개 학교들은 뭐 10개라고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수도권 학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수능보다 월등히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뒤에 내용을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위에 띠 보시면은 두 번째 질문 넘어갔습니다. 과연 편입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왜 좋을까요? 자, 제목에서 좀 빠졌는데 그냥 편입 영어가 아니라 바로 독학사 칼리지에서 바로 편입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왜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부제목으로 요즘의 이 유행어 럭키비키라는 말이 얼마나 생명을 갖고 존재할 만한 이제 유행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가 오히려 좋아, 뭐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좋더라 라고 할 때 쓰는 요즘 말이잖아요. 여러 젊은이들이 많이 쓰시는 말. 자, 그 말을 제가 달아봤어요. 이제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바로 얘기해 드릴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독학사로 내 편입을 그러니까 학점을 채우고 그 이후에 내가 편입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가야지 이런 계획을 일단 세우셨으면 바로 이 독학사라는 과정 때문에 2년 유예 기간이 생겨요. 제가 다른 목표로 어떤 바꾼다고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난 승부를 보겠어. 그러면 2년 유예 기간이 생겨버려요. 2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딴 목표를 갖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2년이란 유예 기간이 답답할 줄만 알았더니 바로 편입영어 공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는 거죠. 자, 제가 왜 2년을 강조하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일반 편입학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독학사 칼리지를 하기 전에는 그 전까지 20년 동안 편입학원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전혀 모순되는 얘기 아닐 거라고 자신해요. 자, 바로 편입학원은 보시다시피 1년을 리듬으로 커리가 구성이 됩니다. 정확히는 어떤 한 해의 3월에 일단 편입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그해 12월에 시작되는 편입영어 시험에서 바로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주중 5일 매일 4시간, 최소 4시간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습복,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예습이 필요하고요. 모든 파트가 다 복습을 해줘야만 다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괄호 속에 써드린 숫자들은 개월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 과정, 문법 얘기하면 문법 이론을 2개월 만에 후딱 끝내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로 2개월 또 보내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덩어리를 좀 크게 섹션을 끊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뭐 부정사와 또 동명사 이걸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까 위에 단원별 문제라면 묶어서 동사 관련 파트 묶어서 이제 공부 2달간 문제풀이하는 게 실전 문제. 근데 이제 마지막 종합 문제는 이제 어떤 범위 없이 이제 랜덤으로 문제 40문항을 뭐 한 세트 해가지고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공부해 본다거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개월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 단계죠. 기출문제 풀이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요. 자, 그런데 요런 프로그램은 영어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은 그나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 다 해결됐고 편입 언제든 시험 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어만 지금 하면 돼.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화살표를 왜 해드렸냐면은
재학생 학점은행제 준비 학생, 요 학생들이 바로 지금의 이 독학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가장 가까운 학생이에요. 뭔가 영어만 할 수는 없고 학점이라는 어떤 더 큰 과제가 지금 옆에 있고 지금 저글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학생들은 바로 이 학생들만 위해서 학원에서 따로 학원 어떤 수업을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낮아요. 그만큼이나 이 학생들은 편입학원 이용할 엄두조차 사실 낼 수 없는 일정을 하루 스케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욕심내서 이거 하면서 그 이후에 나는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10% 미만이에요. 학원 재학생들의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이 10% 미만. 그래서 이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이 이제 바로 영어만 하루 종일 공부해도 되는 여건의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여건상 이 학생들은 이제 아침반 이런 오전반 새벽반 이런 거 못 들으니까 밤반을 듣거나 아니면 그나마 주중에 못 와서 바로 주말반만 듣거나 이렇게 바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 학생들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장소 이동의 피로감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복습 시간 전혀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어떤 문법을 배웠는데 이걸 복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응용하는 문제 시간인데 그때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들이 조각조각 나는데 이걸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쉬고 싶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쉬고 싶고 그냥 가볍게 게임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버리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세 번째예요. 바로 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준비하는 학생은 이제 자기 나름의 자격증 보는 시험이 있다, 시험 날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개인의 어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학원은 그냥 진도가 나가요. 수업도 계속 하고 진도를 내요. 나가요. 근데 이제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 어때요? 야, 내가 지금 학점이 있어야 그나마 편입을 보지. 지금 학원 가게 됐어?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합리화를 하고 빠지죠. 결석을 하죠.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게 패턴이 돼서 기말고사도 그렇게 보낼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 학원의 다음 수업은 이제 바로 전 수업이 전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복습도 원래 못하는데 수업까지 빠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원은 이미 알아요. 이 오른쪽에 유형의 학생들이 욕심을 내서 의욕을 내서 시작은 했으나 이게 중간에 중도하는 그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용기를 계속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등교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일단 이렇게 다니고 그다음에 자격증 갖춘 다음에 이렇게 편입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너 영어만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내년에 바로 영어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아까 왼쪽에서도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1년 이 리딩으로 편입영어 시험 내가 10개 갖고 지원해서 5개 이상 합격을 한다 이런 결과를 내려면은 사실은 수능 등급 3, 4등급 정도에서 시작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너 원하는 네가 목표로 하는 만약 네가 수능 봤으면 엄두도 못 낼 학교 분명히 편입할 수 있어. 장담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3, 4등급보다 잘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편입학원에서 학생들 이제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 오른쪽 애들과 입장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그러면 독학사 컬리지의 편입 과정에서는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자, 독학사 컬리지 편입 과정은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럭키비키 얘기해 드렸잖아요. 바로 우린 2년을 준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빌드업 해가기 때문에 이제 어설프게 막 정말 사상 노각이라 그러죠. 모래 위에 성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문법과 어휘로 기본기를 다지고
차차 독해와 논리 완성해서 요걸 터트린 다음에 실력을 터트린 다음에 이제 많은 모의고사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쌓게 해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세 번째 거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줄 건지 도와드릴 건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타 학원 우리가 독학사 칼질을 하면서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가 왜 좋으냐? 바로 학위과정 과목을 듣고 있는 그 교실에서 우리는 바로 편입영어 수업도 바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단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전공 과목 수업을 4시간 들었어. 그러면 이제 학교에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학생들이랑 한 바퀴 운동장 돈 다음에 오후에 우리가 뭐 매일도 아니에요. 편입영어는 일주일에 8시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 8시간 이틀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편입영어 오후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체력도 시간도 아끼고 체력 관리도 되고 그리고 자습 시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라는 결과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준별 반편성 향상된 수준에 맞게 반이동이라고 써드렸는데 이제 첫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여러분들이 테스트 싫어하는 건 알지만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좀 영어가 어려웠던 친구들 우리가 이제 제가 독학사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포자도 많지만 영포자도 많다는 걸 새로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무슨 이유로든 일찍이 손 놓은 친구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야 공부할 의욕이나 또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대신 계속 이 반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학기, 이제 1단계의 경우는 한 학기 계속 월말고사와 마지막 학기 말에 이제 모든 반이 공통된 시험을 봐서 종합해가지고 반 이동을 많이 아주 전체적으로 전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반편성을 2단계 들어가기 전에 해드리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부터는 매월마다 소수의 이동을 또 해드려요. 그래서 계속 영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알아가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찍이 자라면서 시작된 친구들은 또 게을러지지 않게 자극이 되게 또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 요 사항이 바로 학위 과정과 유기적으로 스케줄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까 학원에서는 어떻다 마지막에 어떤 정말 비극적으로 학생들을 결국 학원에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됐던 부분을 바로 이 독학사 칼리지 내 영어 편입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우리가 이제 학위 과정이 요건 학위 과정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주에는 편입 영어 수업을 쉽니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편입 영어가 이제 매월 월말고사 보는데 이 월말고사 보는 일정을 학위 과정과 계속 유기적으로 토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학생들이 부담이 안 되는 시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뭐 시험 시점이니까 이제 학위 과정의 시험 시점이나 또는 조금 과한 어떤 과제가 있는 주가 있거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공 교수님들 또 교양 교수님들 과제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아주 심한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제 학위 과정도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편입 영어 월말고사도 바로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이제 일정을 잡는다는 점 이런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슬라이드에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편입 영어 프로그램에선 어떻게 시험 준비를 도와주시나요? 즉 독학사 칼리지 2년 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종이에 일단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이렇게 이제 한 2년을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그림으로는 보이는데 세부 내용은 제가 2페이지 슬라이드 2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린다는 점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우리 중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학기 중에 즉 이제 독학사 과정이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편입 영어 수업이 매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기 중에는 수업이 적고요. 대신 진짜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아쉽잖아요. 난 학원 학생들처럼 매일같이 영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자는 거 빼곤 다 영어만 하는 그런 시기를 갖고 싶은데 아쉽잖아요. 자, 충족시켜 드려요. 바로 방학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3주 혹은 4주를 잡아서 방학 시작하는 그 주에 바로 영어만 4시간 매일 주 5일을 수업하는 어떤 특강 기간을 갖습니다. 이때 부쩍 여러분들이 바로 진도도 많이 나가고 또 복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쩍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텝을 제가 나눠봤는데 이제 스텝 1은 제가 제목으로 기본기 쌓기 이렇게 달아봤고요. 네, 스텝 2는 기본기 굳히기,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달아봤고 조금 페이지를 제가 많이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이제 스텝 3하고 스텝 4에 대한 제목이 나와요. 바로 스텝 3는 종합 응용, 그래서 부스팅, 아주 실력이 폭발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 4는 최종 점검, 스파링하는 시점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 달아봤는데,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스텝 1부터 이제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기본기 쌓기, 그러면 뭘 하는다는 얘기예요? 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문법 이론 이제 여러분들 입학하셔서 첫 해예요. 첫 해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기 중에는 조금씩 했다가 여름방학 특강 4주간 이렇게 해서 전체 문법 이론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문장 형태 있죠? 우리가 오형식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그 형식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비교 구문, 도치 구문까지 해서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리고, 자, 문법을 하는 중간중간에 요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독해할 때 어떻게 도움되는지, 이걸 알면 독해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그런 설명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ng로 시작하는 구 해가지고 분사구문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분사구문이 문장 맨 앞에 있을 때와 컴마에서 문장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컴마에서 마지막에 들어가고 마침표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적 기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법 수업하면서 문법이 좀 지루할 때쯤에 구문 독해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휘 얘기를 하는데, 어휘는 둘로 나서 고등학교 어휘, 요거 어휘 점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어휘, 수능 어휘다 해서 요 부분은 따로 설명은 해드리진 않는데, 우리가 같이 어떤 책을 하나 선정해서 이제 바로 매일같이 매일 여러분들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땐 빼고 이제 거의 데일리 테스트식으로 요거를 나눠서 이제 함께 약속해서 나눈 어떤 부분 개수의 어떤 어휘들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점검해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하실 때 얘가 다 베이스거든요. 어려운 어휘만 알아서는 독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급 어휘 습득과 문장 내 이해,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급 어휘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도 지향, 지양 이런 말들을 우리가 카톡이나 대화에서 하진 않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를 읽거나 논설문 등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단어들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고급 어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바로 영어에서도 신문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일간지, 그리고 타임즈지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우리 주간지에서 바로 이 고급 어휘들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우리가 아까 이제 편의 문제 유형 중에 어휘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서 배우고 문장 내에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문장 읽는 거에도 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전공 과목 선택 6월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본 쌓기를 해드려서 문법 이론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어휘 복습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고급 어휘 우리가 이제 일단 3분의 1 일단 지점이에요. 고급 어휘 전체로 봤을 때 한 4분의 1, 3분의 1까지 했죠? 이러면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또는 영어를 나는 못해요라고 나는 영어에 대한 어떤 재능이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학생들조차도 자신에 대한 판단이 바뀌어요. 영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공 과목 선택 요거는 뭐냐면 이제 1단계는 교양 과목이라 전공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5월 말쯤 가면은 국문과와 영문과 교수님들이 바로 1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세요. 우리가 영문과에서는 이런 걸 공부한단다. 그리고 이제 4단계 국가고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독학사 컬리지에 왜 다양한 과가 없어요? 국문하고 영문밖에 없어요라고 했던 학생들이 그걸 우리가 2개밖에 개설을 안 한 이유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저는 국문하고 영문 중에 선택할 만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영어를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바로 기본기가 쌓여서 그런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법을 한 바퀴 돌렸고 고등학교 어휘를 다 마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실제 제가 여러분 그 선배의 경우, 여러분의 선배죠. 여러분의 선배의 경우가 없었으면 저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수능 등급으로 8등급이었던 또 7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바로 영문과를 가서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편입의 뜻도 잘 이루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학사 일정하고도 굉장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텝 1, 어떤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계 우리 스텝 2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열어서.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요거 첫 줄은 문법에 대한 얘기인데 더 이상 문법을 이제 이론을 반복하지 않고 대신 단원별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거를 한 테스트씩 풀면서 바로 문법 이론에서 어떤 걸 배웠었는지 오히려 역으로 복습하는, 정리하는 요런 시간이 주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문법 수업도 하는데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문법은 이론 공부할 때는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안다 생각했어도 그거는 우리가 편입영어 시험에서 요구하는 실력의 40% 정도 습득밖에 안 돼. 나머지 더 큰 포션의 60%는 문제 풀면서 정확히 알게 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맛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독해 입문이라고 해서 이제 독해를 이제 실전 문제로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작은 단락들 가지고 실제 관련된 문제도 풀면서 실전 다음 어떤 스텝 3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입문은. 그리고 어휘는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1단계 스텝 1에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마저 완성이 되고, 더불어서 1단계와 달라지는 점은 조금 빈칸 완성도 이제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락으로 해서 조금 더 길어진, 그래서 논리 완성 문제 수준으로 어휘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스텝 3를 또 잠깐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가 제가 부스팅 기간 시점이다. 엄청 실력이 늘어요. 이게 언제냐면 3단계예요. 제가 이제 여기 비껴져 있는데 3단계예요. 즉, 2번째 해의 3월입니다. 그러면 요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일반 학원들의 경우는 일반 학원들의 경우는 이제 1년 리듬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1년 동안 앞에서 1, 2단계 때 편입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일취월장하는 시기예요. 요때가 갑자기 실력이 늘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독해나 논리가 주된 수업이 진행되는 시점이에요. 독해 실전, 논리 실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출문제 자체, 또 기출문제 수준으로 제작한 문제를 직접 다뤄보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죠. 엄청 많이 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마스터 해놨던 문법과 어휘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애써서 쌓아놨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범위 없이 40문항씩 한 세트 이렇게 풀어본다거나 그런 시간으로 계속 문법과 어휘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드려요. 자, 그리고 스텝 3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이벤트인데 바로
주간 실전 모의고사가 시작돼요. 주간 실전 모의고사. 요거는 바로 그냥 편입 영어 시험 수준의 모의 테스트를 매주마다 한 번씩 풀고 그리고 전체 등수 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는 그런 어떤 우리 이벤트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실 스트레스예요. 나 아직 편입 영어 공부 아직 많이 남았고 실제 독해 어떤 실전 문제 수준의 독해 논리 지금 수업 진행 중인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해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불만도 있지만 정말 효과 만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 주간 모의고사를 바로 이제 3월 여러분들이 한 3단계 적응됐다 싶을 때 한 3월 말쯤에 시작을 하는데 한 5월 달쯤에는 아예 학교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아마 우리 한국 외국어대 유형을 한번 시험 보자. 또 그 다음 주는 성균관대 유형을 시험 보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쌓여요. 아, 난 이 학교를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학교든 간에 1번부터 푸는 게 마음이 놓여.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맨 끝에 있는 독해부터 푸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어디까지 영향이 이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거 관련되는데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출제하고 일정도 개별적으로 잡다 보니까 시험 날짜가 같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성균관대도 보고 싶었고 서강대도 보고 싶었는데 이게 같은 날 오전에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선택의 기준이 더 좋은 학교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유형에 맞는 학교.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이 직접 얘기해줘요. 선생님, 이 시험을 많이 봤더니 저는 좀 서강대 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좀 더 자신 있는 학교가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는 여러분들 요거는 많은 설명 필요 없죠? 요거는 최근 3개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고, 물론 이때도 계속 주간고사는 이어집니다. 위클리 테스트는 이어지고, 이제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풀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개년 기출문제 푸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개년 몇 개 없겠지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개 내지 10개 학교 지원해야 거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30세트, 30개 정도를 풀어내야 되니까 복습까지 해서 시간이 빠듯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도크사칼리지는 어떤 이슈가 이 기간에 있냐면 바로 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10월에 4단계 국가고시가 또 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전공을 신경 써서 많이 복습 안 해도 되는 상태라 해도 최소 2주 전에는 이 국가고시만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교양영어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4단계 국가고시에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교양영어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교양영어 문제 수준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편입영어 공부한 친구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유형은 편입영어 유형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거기 나오는 어휘 수준이나 그다음에 문장 길이 정도에 봤을 때는 쉽다고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교양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편입영어 공부한 게 발휘가 되죠. 바로 거의 만점이 나와요. 교양영어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 현 시점까지도 이 독학사칼리지의 패스 여부 있죠. 패스 여부가 전공 과목에서 하나의 점수가 너무 저조해서 저조하더라도 꽈락이라는 게 없이 전체 점수를 봅니다. 전체 점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학점 교양 국가고시를 준비했는데 유난히도 어느 과의 어느 과목이
평소에 잘 안 나왔던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또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교양 영어에서 좋은 점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두시면 이게 합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고시, 그래서 이제 그 독학사 컬리지를 패스해서 편입 영어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 영어 그만큼 꾸준히 학사 일정도 열심히 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지. 자, 이 슬라이드는 어떤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게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글씨도 작다시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확대해서 한번 부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가 반복될 수 있어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 해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다만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제 독해 파트에서 이 배경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수능 공부하면서 들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배경지식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편입 영어 시험이 어렵다 할 때는 특히 독해에서 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다뤄질 때가 있어요. 즉 한국말로 이 이야기를 읽어도 사실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일들, 그리고 최근의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문화에 걸쳐서 조금 많이 반복적으로 지금 현대에까지도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또 이야기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룬 어떤 지문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전통 철학 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는다거나 한국말로 설명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파악에 있어서 영어는 읽혔는데 내용이 앞뒤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 독해를 정말 수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걸 맡아서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인사 영상이 지금 슬라이드가 떴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 질문을 갖고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독학사 컬리지 이제 병행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편입 영어, 자, 이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지금 2년 동안 편입 영어 공부하면서 또 힘들었던 것이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그 자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편입 영어 공부한 보람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편입을 하시게 되면 대학 3학년, 이제 새로운 대학에서 대학 3학년이 되시는데 그때쯤에는 많은 전공들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 원서를 보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자, 그때 여러분들 무리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몇몇도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대학 졸업 이수학점으로 토익 점수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편입 영어 공부한 친구들은 듣기 부분만 학원을 잠깐 듣거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토익 문제, 기출 문제를 몇 세트 풀어보면 바로 좋은 점수,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을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동안 좀 부모님 신세였으니까 알바를 좀 하겠다 했을 때 몸이 피곤한 알바가 아니라 영어 과외를 할 수 있어요. 편입 영어를 공부했다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독학사 컬리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고생을 한번 해봤다는 것이 앞으로 인생을 사시는 데 있어서 바로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어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선배들도 해냈잖아요. 어렵긴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 두 개의 어떤 두 마리 토끼, 독학사도
따고 그리고 내가 편입 영어를 통해서 그 해에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로 목표 관리 능력이 생기면서 앞으로 어떤 목표든지 바로 세우고 이뤄나가는데 바로 아주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도 선배들처럼 해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길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